자, 우리 1번 멜론 고르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1번 멜론님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직업 적성 먼저 살펴볼게요. 엠퍼러 카드, 황제 카드 좀 멈칫했어요. 갑자기 너무 좋은 카드가 떠가지고.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행맨 카드. 자, 일단 여러분의 직장운에서, 직업운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건 명예예요. 명예. 남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나에게 도움을 얻어가는 것, 나를 공경하고 우러러보고 리스펙하고 존경하는 그런 류의 일들이 여러분의 직업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변호사, 검사, 법조계, 아니면 어떤 행정직, 훨씬 더 위로 가는 일들, 고위 관료, 뭐 이런 거, 아니면 적어도 내가 회사 사장이어야 되는 이런 좀 대장이나 뭔가 리더의 기질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직업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직업을 얻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이 여러분의 어떤 심장,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에이스 오브 컵스는 일단 여러분은 재미가 없으면, 내가 흥미가 별로 없고 무료하다고 느껴지면은 그 일에 더 이상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돈 벌기 위해 하는 일, 이런 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내가 심장이 찌고 진짜 이거는 비전이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일에서 내가 뭔가 10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 책임감 있게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더 직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엠퍼러 카드나 이 행맨 카드는 약간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디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남들이 막 그거 좀 아니다, 반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휩쓸리지 않는 어떤 뚝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서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막 이렇게 찬성을 얻을 수는 없는 어떤 힘든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되게 고진감래라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과를 만드는 유형이다. 굉장히 대기만성의 유형이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이게 행맨 카드는 그 박해받는 종교인의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반대해요. 그거 안 될 거라고 막 악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만연한데 그거를 결국 내 열정으로 이겨서 네, 결과로서 보여준다. 이런 승리자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줏대 있게 신념으로 밀고 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엠퍼러 카드는 국왕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단단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어깨가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그냥 평범하거나 그냥 손이나 발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도 좀 지능을 많이 써야 한다거나 되게 인간관계나 리더십을 어렵게 유지해야 하는 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만큼 여러분은 빛을 많이 보고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직업 혹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텐 완즈.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왠지 모르겠는데 좀 남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뭔가 좀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워서 손 대기 싫어하는 그런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일에 끌리는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식으로 풀면 약간 봉사나 헌신을 해야 하는 희생정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들에게 외면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뚝심 있게 해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뭐 봉사, 헌신, 뭐 유니세프, 뭐 이런 국제기구, 뭐 국가적인 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소소한 사람들에게 대입해보면 내가 정말 오수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그 공시에 붙는다. 어떻게든 내가 길게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다. 이런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오랫동안 공들이고 내가 버텨온 그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 받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엠퍼러 카드는 일단 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올려주고 칭송해주고 칭찬해주는 거니까 약간 남 밑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서 되게 책임감 있는 인물로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승진도 빠르고 조직에서 또 적응도 잘 하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에도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한 장 뽑고 맞춰볼게요. 나 아까 한 장 뽑았지? 조언. 페이지 펜타클. 자, 여러분은 지금 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시작한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이미 직장에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은 다 과도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이 완전히 초창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발은 잘 떼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련 두지 마시고 뭔가 좀 큰 뜻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20년 뒤를 좀 멋지게 생각해 보시면서 희망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이 소년의 펜타클 카드는 나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첫 월급 같은 거거든요. 혹은 나에게 첫 직장, 첫 타이틀, 나의 명함, 뭐 나의 직업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일단 이 이름으로 뭔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떤 소명이 걸려있는 어린 청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거 괜찮으니까 이 길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건 좀 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책임을 전적으로 다 해보시고 거기서 경험하는 거, 느껴본 거, 실패한 거, 좌절한 거 다 섞어서 여러분만의 시야와 확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에겐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왠지 더 다른 좋은 옵션,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더 안타까워하고 왠지 비교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자꾸 더 나은 것, 더 우수한 것, 더 괜찮은 것, 더 효율적인 걸 찾아 나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타이틀, 책임, 내 자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 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일단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해봐라 라고 말하는 카드이고요. 텐 오브 컵스.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결과적인 카드로 뽑은 건데요. 이 텐 오브 컵스는
가족이 막 파티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집에 경사가 난 거예요. 누가 대학을 합격했다거나 로또가 됐다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사가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막 박수치는 카드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결과에 뜬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여러분도 심적 만족감이 너무 크다. 소속감을 제대로 느끼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라는 뿌듯함을 정말 말년에 느낀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늘 아닐 것 같아서 의심하시기보다는 좀 즐기는 마음으로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빛 들겠지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자, 우리 2번 멜론 고르신 유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2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자, 나의 직업운, 직업 적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카드로, 세븐 소즈, 심판 카드, 여행자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메이저 카드가 굉장히 센 의미인데 일반 이런 카드보다 의미가 한 10배 정도 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2장이나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평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세븐 소즈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적으로도 늘 사이드 잡, 3잡, 4잡, 5잡까지도 생각하는 좀 의욕이 많은, 항상 되게 너무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뭔가 이 저지먼트 카드도 약간 하다가 말다가 예전에 했던 걸 다시 꺼내서 또 시작하고 뭐 요렇게 죽어있던 걸 다시 살려내고 안 하던 거를 다시 하고 뭐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경험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직업을 거쳐왔거나 뭐 자격증이 많다거나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거나 좀 산전수전 많이 겪을 수 있는 운을 띠고 있죠. 혹은 일반 직장인의 흐름이더라도 부서 이동을 많이 한다거나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되게 많이 다져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직업 흐름이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더 풀 카드, 여행자 카드가 뜬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조금 그전에는 뭐 명예도 쫓아가 받고 금전도 쫓아가 받고 나에게 또 잘해주는 사람도 쫓아가 받고 여러 찬스를 잡아왔지만 결국에는 다 미련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나는 약간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수학과를 갔어. 수학 공부하다가 거기서 그 동아리를 하나 했는데 밴드를 하다가 밴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래를 배웠네. 그러다가 공연도 했는데 또 반응도 좋아. 그래서 가수로도 생활을 해봤고 음반도 몇 번 내봤어. 그러다가 또 돈이 잘 안 되니까 수학을 했으니까 또 수학 선생님 강사로도 다녔어. 근데 또 선생님으로서도 인기가 좋아.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학 선생님으로도 뛰었어. 그러다가 혼자 해볼까 해서 집에서 수학 과외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다방면으로 끼를 많이 갖고 있거나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더 풀카드는 다른 또 이제 스토리텔링을 더 이어가 보자면, 내가 뭔가 이 수학이랑 가수 이 두 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수학 선생님 이런 채널로 막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프리랜서로 완전히 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 접고 나는 한번 여행을 한 6개월 동안 해볼래 이러면서 완전 백패커의 생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적인 기질, 그리고 좀 겁이 많이 없다, 대범한 기질, 뭐 이런 활동가적인 스타일이셔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는 일반 직장인이셔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이직을 하시거나 겸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왠지 어딘가에 혼자 계셔도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혹은 다른 느낌으로 읽으면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이에요.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활동? 경제 활동인 거지. 나의 끼나 예술적 소양, 흥, 뭐 내가 분출하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일이 아니라 뭔가 일 외적으로 있다. 일 외적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조금 일에서는 재미는 원래 없는 거야. 재미는 다른 데서 찾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는 게, 내려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상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재능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나요? 물어보신다면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일반 직장 말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가수로서는 가망이 없나요? 물어보신다면 상상 속의 그 인물에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재능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도 끌 수 있고 끼도 충분하고 하지만 돈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매지션 카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막 거의 뭐 연금술이거든요. 그냥 막 뭘 갖다 대도 다 만들어내고 재밌어요. 분위기도 잘 만들고 끼도 출중하고 한데 돈은 못 만들어요. 돌을 가져다 주면 이게 금이 되고 돌덩이가 금전이 되고 지폐가 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람들을 유쾌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뭔가 예술적 어떤 기운을 풍부하게 채워줄 수는 있지만 이 여사제 카드가 결과로 뜬다는 거는 일단 이 사람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인데다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뭔가 나의 애제자도 생기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경향은 있지만 돈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내 내적인 만족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능은 일 외적으로 발굴하고 쓰시는 게 낫다라고 보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좀 볼게요. 세븐 오브 컵스의 더 선 카드. 자, 저는 이 2번 분들의 카드에서 이렇게 5장이나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는 건 분명 여러분 매력이 있거든요. 일반적이진 않고 평범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 머릿속에 있어도 눈에 띄는 외모를 지녔거나 그냥 분위기나 어떤 카리스마나 재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능력자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돕는 사람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구설을 따를 수도 있고 무튼 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조언으로 보자면 요 세븐 오브 컵스는 약간 그 이매지네이션이거든요. 나의 상상력, 나의 낭만, 내 머릿속에 있는 무수한 계획과 꿈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다 수익화할 수는 없다고. 그건 다 낭만이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내가 인기가 많고 끼가 많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으로는 조금 따끔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행복은 다른 데서, 직장은 일, 돈, 그게 끝 이렇게 말하시는 카드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으로는요. 그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내가 분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 같은 거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태양 에너지랑 요 세븐 오브 컵스는 에너지가 좀 달라요. 태양은 하나에 딱 정해진 꽂혀있는 포커싱이 완전히 끝난 정확한 에너지인 거고 이 세븐 오브 컵스는 엄청 분산된 거예요. 아까도 7번 소즈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내가 한 군데에 집중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노력한 흔적인데 이것도 내가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꿈도 너무 많이 꾸고 이 꿈이 잘 때 꾸는 꿈 말고 뭔가 생각이 그냥 복잡한 거예요. 너무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걷어내고 하나로 딱 좁혀서 초점을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시는 카드입니다. 다양한 거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한 번에 하나씩 혹은 방향을 일정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나 근데 왜 한 장 더 뽑고 싶지? 2번 분들 행맨 이게 마지막 조언으로 뽑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그 카드거든요. 메이저 카드인데다가 매달린 남자여가지고 항상 내 상황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꿈은 항상 뭔가 환상이나 낭만에 속하고 현실은 굉장히 씁쓸하다라는 카드거든요. 이게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인물의 카드이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날 반대하고 억까해. 넌 아니라고 틀렸다고 하고 너는 아직 아니라.
아니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하고 너무 특이하다고 그러고 무튼 나에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언 카드로 나온다면은 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 그 안에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너무 독특하거나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조금 잘 풀어서 설득을 하거나 표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덜 거부감 들게, 덜 특이하게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심하셔야 여러분의 재능도 더 크게 쓰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특이하면은 외면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카드죠.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자, 우리 3번 멜론 고르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3번 분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카드를 섞는 와중에 이 데빌 카드가 떨어진 게 좀 의미심장해서 일단 킵해 두었어요. 자, 여러분의 직업 적성, 직업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데빌 카드와 나인 오브 컵스, 포 완즈, 텐 오브 소즈, 텐 소즈. 이 여러분은 인생에 굴곡이 많거나 혹은 굉장히 과도하게 불타는 열정, 집념, 확신, 신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장사도 해봤다가 막 갑자기 오디션에 참여도 해봤다가 갑자기 영화도 만든다고 해봤다가 책도 써봤다가 갑자기 외국으로 여행도 떠났다가 정말 그냥 겁 없이 질주하는 하나의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 과감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직업적인 적성으로만 이렇게 내장을 엮어서 보면은 여러분은 약간 그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 도화살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뭐 말이 언변이 굉장히 좋다거나 혹은 남들이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무서워서 이집트 같은 데 여행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가보자, 뭐 있겠어? 뭐 별거 있겠어?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포 완즈나 이거 나인 오브 컵스는 전형적인 그 사업가, 상인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소규모의 가족 카드이기도 한데, 무튼 요 두 개를 엮으면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사업을 이끌거나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혹은 좀 수공업자처럼 내 손이 만들어낸 것, 어떤 창작하는 거, 공예, 내 손으로 혹은 내 아이디어, 내 기술로 인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 이런 예술성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시기를 적절히 만난다면, 사람들의 유행이나 입맛에 적절히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엄청 대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드리자면 갑자기 내가 옷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스타일에 너무 전례 없는 정말 특이한 거고, 그 정말 심플한데도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파고들어서 유행을 완전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진다든지 명예라기보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든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갑자기 사업가가 되거나 영화 감독이 된다거나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혹은 갑자기 다른 분야로 전혀 그 방향을 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왠지 잘할 것 같은 거, 잘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뭔가 소질이 있거든요. 돈을 대박으로 불러올 만한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이 뭔지 좀 더 전 알고 싶기 때문에 몇 장 더 뽑아 볼게요. 전 또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런 재능이
있다는데 뭔지 좀 알고 봐야겠어. 아, 킹 완즈. 킹 완즈? 아, 여사제 카드. 여러분 저처럼 타로를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사주, 타로, 뭐 명리학, 뭐 요가, 명상. 그래, 좀 뭔가 영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거랑 잘 어울려요. 남의 사주를 봐줘도 되고 타로를 보면 또 잘 맞는다고 칭찬도 들으실 테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타로를 업으로 삼겠다, 타로 유튜버가 되어서 진짜 한 획을 긋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위에 킹 완즈 카드가 뜬 걸 보면은 여러분은 그 남들 뒤에 숨어서, 인터넷 뒤에 숨어서는 조금 그 영향이 덜해요. 운의 영향을 덜 받고 내가 전면으로 나설 때 나의 역량이나 나의 이미지나 나의 얼굴, 외모, 말빨 이런 게 겉으로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날수록 여러분이 더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반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되게 극단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구설수가 있을 때는 힘들 수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또 없다가, 있을 때는 진짜 무슨 벼락 맞은 것처럼 돈이 미친 듯이 퍼붓고, 칭찬이나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제안도 많이 듣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만날수록 좋고,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은 나중에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 위기에 너무 쓰러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본인을 좀 정주를 잡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나를 잘 모르고 나를 막 욕하고 너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너무 의기소침하기보다, 그래 이거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내가 뭘 해도 조금 욕먹는 약간 동네 북 같은 거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정말 힘들지만 정신력이 진짜 필요한 약간 흐름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요. 두 개가, 이거는 텐소즈는 칼 10개 맞고 쓰러져서 죽은 시체의 그림이고, 요 여사제 카드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다가 결국 종교에 귀의하는 약간 외롭고 쓸쓸한 수녀님 같은 거거든요. 여사제니까. 그래서 종교 안에서 내 평화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도망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심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만 심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주를 잘 잡아야 된다. 조언을 좀 볼까요? 페이지 펜타클. 자, 이건 대표적으로 겸손의 카드인데요. 지금 내가 달고 태어난 이 재능이나 이런 거 좀 감사할 줄 알고, 좀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 좀 사람을 대할 때, 약간, 좀, 네,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좋다. 내가 뭔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도 늘 뭔가 노력하는 입장에 있고, 나도 더 잘 나아가고 싶다. 나는 늘 겸손하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낮추는, 적당히 낮출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너무 밖에 나가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너무 독특하게 튀어버리고 군계 일학처럼 느껴지면 조금 시비수가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에잇 오브 컵스가 또 다른 조건으로 나온 걸 보니, 아마 여러분은 그 글 쓰는 거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재능이 없다고 하셔도 나를 좀 정신적으로 많이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클렌징 시켜주고 좀 뭔가 명상하게끔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깨끗하게 힐링 시켜주는 것은 글쓰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살면서 겪어온 것들, 내가 경험한 느낌들, 경험들, 이런 것도 글로 다 나중에 모아두셨다가 편찬하셔도 좋고요. 책으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록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글이 굉장히 강한 힘을 지닌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자, 우리 4번 멜론 고르신 요정님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4번 멜론이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자, 나의 직업운, 직업 적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카드부터 운분자 카드, 텐 펜타클 카드, 포 오브 컵스 카드. 이분들은 일단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부가 많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계실 확률이 높고요. 그 가방끈이 길다고 하죠. 석사, 박사, 해외 유학까지 거기에 거쳐서 또 뭐 MBA, 뭐 기타 등등 정말 공부랑 공부는 다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혹은 일 외적으로도 좀 책 읽고 쓰는 것, 혹은 좀 철학에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 문학을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연과학 쪽이라든지, 근데 약간 자연과학보다는 좀 영성이 닿아 있는 문학이나 철학, 예술 이런 것들에 많이 매료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업종을 고르실 때 약간 그런 예술, 문학, 철학, 심리, 영성,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결부된 직종을 고르시면 좀 많이 빛을 발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 텐펜타클을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언어적 소양이 좀 많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파티장에서 사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되게 원활하게 소통하고 불어도 했다가 독일어도 했다가 일본어도 했다가 좀 귀엽게 중국어도 했다가 되게 위트 있게 이 나라 저 나라 유머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다운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좀 엘리트의 기질을 많이 타고 있고 심지어 좀 제2, 제3 외국어 그런 해외로까지 뻗칠 수 있는 좀 그 지능, 지성 같은 거를 출중하게 달고 태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 포 오브 컵스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 한꺼번에 그 여러 가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하나에만 완전 지립다 몰입할 수 있는 굉장히 심취하고 몰입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멀티태스커는 조금 힘든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깊이가 엄청 깊고 남다릅니다. 뭔가 같은 일을 맡겨도 이해도가 남다르고 경험이나 이런 게 폭은 좁을 수 있어도 그런 엄청 딥하게 경험을 하는 그런 습득력이 아예 남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뭔가 좀 가르칠 때 제가 좀 이해한 거 맞나? 좀 답답한데 왜 이렇게 업무 수행이 좀 느리지? 라고 보여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기 식대로 어떻게든 소화를 해서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편이지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확 그래프로 친다면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플라토라고 하죠. 그래프에서 이 평평한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정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체된 구간을 그냥 엄청난 도약을 위한 이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고 또 그런 침착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직업생활,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남들 한 걸음 갈 때 내가 0.5걸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점프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 그렇게 조금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좀 볼까요? 페이지 소즈. 확실히 좀 뭔가 날카로운 판단력과 지성이 돋보이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4번 멜로니들. 멜로니들? 요정님들. 확실히 해외랑 인연이 있고요. 외국어랑도 연관이 있고 아니면 아예 글보다도 말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동시통역이라든지 혹은 아나운서라든지 뭔가 진행자라든지 좀 그런 사람, 스피치를 하시는 발화자의 입장에 있으실 때 여러분은 되게 빛을 많이 발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페이지 소즈는 약간 그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신분이 소년이어서
약간 너무 이 사람에게는 버거운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너무 초보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커리어에 비해서 너무 막대한 일을 받았다. 너무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하실수록 부담감이 있고 좀 챌린징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실수록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 크게 커지거든요. 폭발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쫄지 말고 조금 느리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비판 그거는 약간 사람들에게서 딱 그 사람을 딱 놓고, 이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겠다, 뭐가 없으니까 이걸 채워줘야겠다, 이건 빼야겠다, 이런 조언, 팩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어떤 그런 정말 비판 의식이 있거든요. 혹은 아예 시사 이슈, 뭐 정치, 혹은 어떤 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따지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아닌지를.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이런 팩트 체크나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사양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머리가 좋고 글도 말도 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평가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고 싶다면 정치 이슈, 뭐 경제, 주식, 돈 이런 것도 괜찮은데, 워낙 타고난 성향이 돈보다도 약간 영성이랑 다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약간 유머러스하고 풍자하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일, 아니면 비평하는 일, 영화 평론가처럼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여러분께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저널리즘, 언론계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방송 일에도 굉장히 적합한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갔어, 4번 분들. 우리 목욕탕 여신님은 배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자기 딸, 자기 아들 보는 것처럼 되게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목욕탕 자주 오라고 하시는데요. 자기랑 기운 잘 맞는다고. 조언 더 볼게요. 조언을 자꾸 뽑게 해, 나보고. 더 뽑아 이렇게 하시는데, 3코인즈, 여러분을 위한 조언에서도 여러분은 약간 상대방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어필하는 기술이 꽤 있어요.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셔도 괜찮고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가셔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이나 혹은 기업을 상대로 뭔가 매니지먼트를 해주시는 거, 상담해 주시는 거 굉장히 잘 맞는다 라고 나와 있고, 한 장 더 뽑을게요. 우리 목욕탕 요시님이 한 장 더 뽑아주래요. 우리 4번이들. 이거 뭐지? 8 펜타클. 자, 여러분은 여기서만 보면은 직장이라는 거를 벗어나서 혼자 하시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봐서 그런 거예요. 뭐 10년 뒤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A 펜타클은 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넓고 다양한 거를 아우르는, 다방면으로 내가 막 다 캐치하고 이런 거엔 되게 약해요. 여러분 기질 자체가 이 좁은 포인트 하나를 깊게 막 진짜 지구 핵까지 파서 들어가는 그런 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이직이 잦거나 좀 직업을 너무 많이 바꾸시거나 뭐 이러시면은 직업에서는 오히려 깊이가 모자랄 수 있다. 그러니 하던 거 꾸준히 한번 해봐라. 뚝심으로 책임감 있게 하면은 너는 분명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A 펜타클은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남성적인 흔들림 없는 기질이거든요. 강인하게 버티는 기질이기 때문에 되게 빠른 트렌드에 막 휙휙 바뀌면서 젊은 층의 어떤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뭐 유행어도 쓰면서 되게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순발력은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기복이 많이 없는 쪽에서 머무르는 게 여러분에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탕 여신님이 이제 됐대요. 끝내도 된대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화이팅이에요. 4번 목욕탕 여신님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응원 받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리딩 마칠게요. 안녕. 죄송해요. 갑자기 기침이 났어.
자, 우리 통 멜론, 5번 멜론 고르신 유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5번 멜론이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직업, 운, 직업 적성 한번 살펴볼게요. 오, 4 펜타클 카드, 5 소즈 카드, 여사제 카드, 자, 일단 여러분은 좀 많이 예민한 기질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피드백에 좀 많이 취약하다. 많이, 내가 욕먹는 것,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당연히 싫고, 약간 사람들의 행동을 약간 조금 더 쉽게 의심하고, 뭔가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의 진심, 본심은 무엇일까? 나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그 주변의 심리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 자체가 좀 그런 피드백이나 남의 어떤 기분에 쉽게 영향받고 나도 거기에 쉽게 뭔가 감정이 흔들리고 좌우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렇거든요. 저도 맨날 타로로 여러분에게 막 이 남자는 아니라고요. 이 여자는 금방 헤어질 거라고 이러면서 막 지적하고 뭐 이 회사는 아니라는 등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왈가왈부 하지만 저도 지적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잘 못 견뎌해요. 그냥 슬퍼요. 엄청. 화도 나고. 약간 그런 걸 못 견디는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5번 분들이 저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이건 나를 뽑은 것 같아. 일단 적성을 보자면 이 4 펜타클은요. 이게 안으로 수렴하는 에너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밖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뿌려주는 카드가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온 것, 내가 경험한 건 꽁하게 갖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든 내 감정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이 5 소즈도 항상 남의 눈치를 곁눈질로 살피거나 겉으로는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도 마음으로 받을 상처는 다 받고 있는 약간 우울 기질이 있는 유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잘 못 믿고 늘 뭔가 저평가하기 때문에 겸손 이하로 본인을 너무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그렇지. 또 늦게 일어났어? 이번에 또 관두는 거야? 이번에 또 저 사람이랑 친하게 못 지냈어?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을 너무 홈내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보면 볼수록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한 번 들어온 상처는 잘 나가지도 않고 기억에 남은 건 너무 오래 가고 그러니까 늘 뭔가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한 감정에 많이 지배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우울증을 고치려고 타로를 시작했다거나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춤을 추러 간다거나 무대 위에 서서 막 연기를 해보고 싶어 한다거나 뮤지컬을 보러 쫓아다닌다거나 갑자기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막 요가 명상 이런 데에 푹 빠지게 된다거나 무튼 좀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 늘 뭔가 승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 카드만 나오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예술을 하시거나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타로를 보시거나 심리상담, 뭐 주역점, 뭐 사주 보시거나 명상 가르치시거나 조금 왜 그런 거 있죠. 마음이 맑아지고 치유되는 그런 분야들. 심리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업적으로. 분명 직업을 안 해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예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예술가적인 아픔이 많은, 사연이 많은 칼이 잔뜩 꽂혀서 아파하는 심장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이 심어졌을 거예요. 나는 남들처럼 조금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 남들처럼 뭐 무던하진 않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혹은 좀 그게 더 심해지면 열등감도 올 거고 조직에 들어가는 걸 피하게 되고 대인 기피도 좀 생기게 되고 본인을 점점 고립시키는 거지. 세상이랑 단절시키고 숨어 있게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는 직업은 예술이나 창작을 하시는 건데요. 저처럼 운 좋게 예술가적인 어떤 뭔가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뽑아 볼게요. 나인 펜타클스. 이제 돈이 막 나오네. 나이트 펜타클. 여러분의 이게 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일단 돈이에요. 돈. 이 나인 펜타클이나 이 동전의 기사는 전형적으로 내 손에 수중에 돈을 엄청 많이 비축해 두는 사람들이거든요. 재산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나인 펜타클의 주인공은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부유한 여성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쓰긴 씁니다. 막 옷도 사고 여행도 갔다가 정원도 가꾸고 막 가구도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 펜타클은 이 여자보다는 조금 돈을 안으로 숨기고 아끼고 안 쓰는 타입이에요. 좀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전문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돈을 많이 버는 곳. 그러려면 좀 공부도 많이 해야겠죠. 자격증도 필요하겠죠.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 좀 뭔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대우받는 곳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직장 다니시면서 제일 피곤한 거는 영업직이에요. 이분들은 영업에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맨날 상처받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왠지 고깝게 들리고 늘 피곤하고 집에 오면 기력이 아예 탈진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고 말로써 승부를 보고 막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랑은 여러분이 안 맞고 그냥 기술이나 여러분의 지식 이런 걸로 밀고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랑 맞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가식적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명랑한 은둔자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좀 즐겨 읽고 있는 책인데 추천합니다. 캐롤라인 램의 명랑한 은둔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좀 더 볼게요. 왠지 나의 쌍둥이들을 보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얹어주고 싶어. 여왕제 카드. 여러분이 성격이 파탄났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왠지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냥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 생산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나를 좀 더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는 하지만 예술적인 분야 혹은 사람이 필요 없는 어떤 영적인 분야, 철학적인 분야 혹은 뭔가 표현의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되거든요. 여러분만의 색채가 또렷해지고 여러분이 뭔가 좀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이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 내 영혼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분명 있어요. 이 엠프레스 카드는 대지의 여신이고요. 물질적 풍요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별을 심어서 막 쌀알이 처음에는 모내기 요 한 판이었는데 쌀알이 막 1조 개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팝콘으로 튀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드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버터와 온도와 소금을 만나지 못해서 못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엠프레스 카드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이 식물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수분, 햇빛, 온도, 공기, 바람, 토양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춰진다면 넌 분명 인생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너도 빛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는 사람들의 인기를 막 한 몸에 얻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대스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지의 여신은 물을 주고 케어하고 뭔가 생명력을 실어주는 시드에서 뭔가 나무가 되게 해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력의 여신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을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은 엄청난 신이 숨어서 도와주는 힘이 마치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입으로 말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에 이 말을 새기겠어. 조금 더 볼게요. 조언, 3 완즈. 그리고 이 다른 조언인데 여러분은 약간 이거는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여행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은둔형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게 싫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좁은 방 안에 뭐 10평짜리, 20평짜리 집 안에 물론 넓게 쓰면 넓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만 갇혀 계시는 것보다도 더 넓게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여행하셔도 좋습니다. 인도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파키스탄 좀 그렇다. 어쨌든 원하는 곳 어디든 그게 제3국가든 너무 가기 힘든 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든 가셔서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얻으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행이 분명 도움이 되고요. 이 쓰리 완즈는 물 밖으로, 섬 밖으로 막 여행을 가는 수출을 하는 부유한 상인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운동을 의미해요. 밖에서 보는 그 자연광, 햇빛, 바람 이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카드가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계시면서 비활동적으로 계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시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혼의 깨달음 같은 것들을 늘 소중히 간직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만족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네, 그러면 우리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